네,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한방 천하 사기 사건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교수님? 이게 사실은 이제 70억 정도의 뭐 손실이 난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게 일종의 사기 사건입니다. 뭐 이 사람이 원래 뭐 건설업자였는데 지금 이제 한약재 전문 상가를 이제 짓겠다 이래가지고 네.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난림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건으로 지금 2007년도부터 11년 사이에 세 차례 수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모두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뭐 결국에는 지금 이게 어떤 경위로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났는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성 비리와 마찬가지로 네. 좀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은 당시에 이 윤 씨가 검찰 고위층에 인맥이 있어서 무혐의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만 수사 잘못하니까 이윤중천만은 검사 잘못해서 빠져나가자 이렇게 제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 있어요. 네, 수사관을 삶을 테니까 너는 검사 삶아서 빠져나가자. 그러니까 이제 뭐 손을 써서 이렇게 좀 무마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검찰이 왜 당시에 이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을까요? 이 사건은 한마디로 소액 다수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얽힌 사건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그 두 앞에는 그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났고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더 이상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다만 지금 그 이 문제 그 이 시점에서 토크까지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그 과정에서 무마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고 한마디로 뇌물을 받고 어떤 손을 써서 그와 같은 일을 무마시킨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의혹이 오히려 포커스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좀 전에 그 어떤 피해자가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윤중선 씨 측에서 결국 그 당시에 이제 검찰에 있던 높은 고위직, 네. 특히 그 누구라고 특정은 하지만 사실상 김학의 전 차관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어떤 돈을 주고 무마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에서는 지금 종전에 있던 사건 이외에 이 그 한방타운과 관련해서의 어떤 수사 모아와 관련되는 이 그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네.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 그 피해자들의 어떤 아픔을 어떻게 보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여완섭 수사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이제 YTN 취재 결과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내용인데 이 김학의 씨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제공을 한 차병폰을 사용했다. 그것도 2대를 사용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네, 뭐 이 참 놀라운 사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그러게요.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유착이라는 게 결국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무슨 교과서를 읽는 듯합니다. 이게 아. 사실은 차명폰이 한두 대가 아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일단 나온 것은 2대입니다. 네. 2006년도 10월 그리고 2007년도 4월 그리고는 2013년도에 있었던 사건까지 예. 이 성관계를 맺는 시점에 아마 차명폰을 이용해서 따로의 연락을 취해가지고서는 결국 지금 이렇게 뭐 결국에는 2013년도 별장 성범죄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이제 대목인 거죠. 예. 아무래도 뭐 공무상 뭐 사용하는 핸드폰으로는 연락이 불가할 테니까 네. 지금 차명폰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이제 뭐 성비위를 포함한 그런 예. 이제 유착의 흔적들을 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사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전화 목록에 하기형이라고 저장돼 있는 번호를 추적해 본 결과 이제 이게 차명폰이 드러난 건데 왜 그때 당시에 검찰이 이걸 확인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도 그와 같은 그 수사 무마 의혹
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의 초기였던 것이고 또 그렇죠. 그와 같은 어떤 차관에서 물러난 것을 넘어서 네. 어떤 수사 결과 이와 같은 비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결국 정권 자체에 대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던 것이고 더불어서 한마디로 검찰의 제19 감사기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지금 그 차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윤중천 씨 자체를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른다고 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 증거가 바로 이 차명폰 아니겠습니까? 업무적으로는 전혀 연락했는 것이 흔적이 없던 것이고 네네. 차명폰으로 서로 그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수사의 ABC라고 할 수 있는 이 차명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게요. 검찰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져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만 지금 여한섭 그 단장을 비롯해서 부장검사 3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검사를 한 13명 정도로 해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50여 명 정도 됐죠. 그래서 예. 이 그 3개 팀을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뇌물 사건, 하나는 성범죄 사건, 네. 하나는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지금 여기에서 지금 YTN이 밝힌 것 같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비롯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수사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픽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